드디어 원피스 1140화가 나왔는데요. 보니가 쿠마의 클론들을 해군에게 돌아서게 하고 루피는 기어5로 돌아와 난장판을 만들고 거병 해적단이 파티에 난입하지만 세턴이 베가펑크를 찔러요. 할아버지가 살아남을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에피소드는 지난 화가 끝난 곳에서 시작되는데 에그헤드 섬의 변화가 한창이에요. 폭발이 너무 강하고 커서 멀리 있는 배들도 볼 수 있을 정도죠. 심지어 해군 봉쇄선에 막 도착한 새로운 거대한 배도 그걸 보고 있어요. 네, 그 배가 세턴의 난민 한양선을 박살내게 분명해요. 섬으로 돌아와 음식기계 옆에서 루피는 충분히 쉬었어요. 음식을 다 먹어치우고는 순식간에 엄청난 몸집에 지방을 싹 빼버리죠. 해군들은 루피가 그렇게 빨리 소화한 것에 충격받았어요. 한 명은 루피가 더 가까이 오면 자기들을 집어삼킬지도 모른다고 말하는데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빅맘이랑 카이도 사이에서 사람을 먹는 건 어쩌면 사황의 전통 같은 걸지도 모르죠. 해군 바로 옆에 포탄이 떨어져서 한 명이 나가 떨어져요. 버스터콜 때문에 거의 모든 지역이 불길에 휩싸였죠. 대피해야 하는데 루피를 어떻게든 해야 해요. 세상에서 가장 현상금이 높은 해적 중 한 명이 바로 그들의 소나귀에 있거든요. 한 해병은 다른 해병들에게 이 황제를 해루석 수갑에 채워서 위협이 되지 않게 하라고 말하지만 루피는 웃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변하고 이미 기어5로 돌아왔죠. 예상대로 이들은 승산이 없어요. 루피는 가까이 오기도 전에 그들을 날려버려요. 배부른 루피는 위험한 루피죠. 우리 친구가 다시 돌아왔어요. 한편 포병 지휘관은 부하들에게 불길 속으로 계속 포격하라고 명령해요. 섬이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날 때까지 멈추지 말라고요. 보니, 쿠마, 프랑키, 아틀라스가 키자루가 탈출 로켓을 부숴 공중에서 떨어지고 있을 때 베가펑크는 이걸 처리하려고 애쓰지만 뭔가를 하기로 결심해요. 베가펑크는 통신기를 이용해 아틀라스에게 전화해요. 아틀라스는 아직 공중에 있고 보니와 다른 사람들 바로 옆에 있어요. 세턴은 파시피스타들에게 발포하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계속 레이저를 충전하는데 전화가 연결돼요. 베가펑크는 이 순간을 두려워했어요. 해적인 보니가 언젠가 파시피스타, 즉 자신의 아버지의 클론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는 생각은 그에게 악몽을 안겨줬죠. 그는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잔인하고 어두운 농담이었어요. 그는 쿠마가 세턴과 맺은 거래를 공개적으로 어길 수는 없었지만 마지막 속임수를 자신의 작업에 몰래 넣어뒀어요. 그는 목숨을 걸고 쿠마를 기반으로 한 모든 파시피스타에 비밀 프로그램을 심어뒀죠. 베가펑크는 아틀라스에게 베가펑크들만 아는 비밀을 보니에게 말해주길 원해요. 상디는 그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돕기 위해 공중으로 뛰어들어요. 아틀라스는 보니에게 다가가 진실을 말해줘요. 공기의 흐름과 끝없는 폭발 속에서 다른 누구도 그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니는 이 소식에 분명히 충격받았죠. 그녀는 아틀라스를 그저 바라볼 뿐 믿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니는 그들에게 소리쳐요. 그녀는 아빠의 모든 복제품들에게 마치 원본인 것처럼 소리쳐요. 쏘지 말라고요. 아빠 멈춰. 여기서 탈출하게 도와줘. 그녀는 울부짖어요. 보니는 이 미친 생각이 실제로 통했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래를 내려다봐요. 파시피스타들은 듣는 것 같지 않고 그저 무표정하게 서서 손에서 빛을 내고 있어요. 지켜보던 해군들은 폭발 소리 때문에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죠. 하지만 아니, 거대한 사이보그들은 몸을 돌려 해군 아군들에게 손바닥을 겨눠요. 명령을 처리하는데 1분 정도 걸렸지만 그들은 보니의 말을 아주 잘 들었어요. 보니의 목소리 덕분에 모든 파시피스타들이 해군에게 등을 돌렸어요. 이건 정말 멋진 반전이었죠. 베가펑크는 보니를 파시피스타의 권한 계층에서 가장 위에 두었어요. 그녀는 오로성의 권한보다도 위에 있죠. 베가펑크가 말했듯이 세상이 너의 적일지라도 너의 아버지는 결코 너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보니가 세라핌도 지휘할 수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들도 비슷한 명령 계층을 사용하니까요. 지하에 세라핌 4명이 있으니 밀짚모자 일당에게는 강력한 동맹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상군은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모든 파시피스타들이 이 명령을 따르고 있고 멀리 있는 파시피스타들까지요. 분명히 어떤 종류의 내부 통신 시스템이 있는 거죠. 본인은 자신만의 군대를 얻은 거예요. 이건 해군과 세계 정부에게 엄청난 손실이에요. 에그헤드를 봉쇄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요. 거의 전적으로 베가펑크의 배신 때문이었죠. 베가펑크가 한 일을 깨달은 세턴은 순수한 분노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는 날카로운 악마의 다리로 베가펑크를 즉시 찔러 무방비 상태의 남자를 완전히 관통시켰죠. 와, 이거 치명적인 상처 같네요. 세계 정부에 그렇게 많은 것을 안겨준 박애주의자가 지도자 중 한 명의 화를 내서 끝날 수도 있다니? 베가펑크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더듬어요. 보니는 충격받아 소리쳐요.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에게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프랑키는 자신의 우상의 몸이 너무 멀리 떨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닥에 부딪히자 욕을 해요. 세턴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를 죽인 것에 대해 조금도 동요하거나 죄책감을 보이지 않아요. 때가 된 거죠. 세턴은 이 아크 내내 베가펑크를 죽이겠다고 말해왔고 드디어 해냈어요.
베가펑크는 이제 끝나는 걸까요? 원피스에서 공격받는다고 해서 보통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회상 장면이 아니라면요. 하지만 그가 여기서 끝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그의 모든 지식은 펑크 레코드에 있고 아틀라스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분노에 찬 세터는 키자루에게 공중에 있는 무리들을 즉시 제거하라고 명령해요. 키자루는 더 이상 빈둥거리지 않고 빛의 광선으로 하늘의 전투원들을 급습해요. 상디와 프랑키는 모두 공격을 받아 심한 부상을 입어요. 상디는 광선 중 하나를 막아내지만 결국 키자루에게 관통당하고 말죠. 오, 이런 어젠다 피스가 이걸로 난리 나겠네요. 하드코어 팬덤에서는 키자루가 상디보다 더 사랑받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래야 해요. 상디가 키자루 같은 인물과 고전해야 한다는 걸 여전히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1대1로 붙는 걸 보고 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해군 대장이 가까이 다가와 손에 빛의 도구를 들고 있어요. 그는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엄청난 일격을 계획하죠. 심지어 옛 친구들을 쓰러뜨릴 준비를 하면서도 키자루는 사과하려고 해요. 쿠마와 보니 두 사람을 한 번의 일격으로 쓰러뜨릴 것이고 아프지 않을 거라고 말하죠. 그들은 결국 함께 할 거라고요. 보니는 그에게 고맙다고 할 리 없지만 키자루가 공격을 가하기 전에 아주 익숙한 웃음소리를 들어요. 해군 대장이 몸을 돌리기도 전에 루피가 뒤에서 기습 공격으로 나타나요. 기어 5의 거대화된 패기주의 펀치 한 방이면 키자루를 공중에서 날려버리고 당분간 공격을 멈추기엔 충분하죠. 보니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어리둥절해요. 루피의 손이 몸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할 때 루피는 이제 여기에 있고 여전히 전력으로 웃고 있어요. 그는 각성한 열매 능력으로 땅을 곰으로 만들어 떨어지던 모두를 구해요. 그들은 안전하게 착지해요. 쿠마가 보니의 낙하를 완충해주죠. 해방의 북소리가 에그헤드 섬에 울려 퍼져요. 이제 즐길 시간이에요. 세터는 루피를 말없이 응시해요. 충격받은 거죠. 루피가 그들의 적그리스도 니카의 재림이기 때문이요. 여기서 세턴이 니카에 대해 뭔가 언급해주길 바랐는데 아직은 아닌가 봐요. 우리는 루피에게 주먹을 맞은 후 머리를 잡고 땅에 앉아있는 키자루를 봐요. 괜찮은 것 같네요. 네, 루피가 키자루보다 강할지 모르지만 키자루도 여전히 강해요, 여러분. 보님은 늙은 베가펑크에게 달려가 일어나라고 재촉해요. 여기 있으면 우린 끝장날 거예요. 할아버지는 피를 많이 흘렸어요. 한편 폐기장에서는 북소리가 거대 로봇에게 닿고 이제 로봇의 눈은 완전히 불이 켜지고 모터가 웅웅거리기 시작해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 고대 병기가 깨어나 전장으로 돌아왔어요. 보니는 그 리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방금 깨달았어요. 그녀는 쿠마와 니카에 대해 나누었던 대화, 같은 박자에 맞춰 함께 춤추던 때를 떠올려요. 개양신의 박자요. 보니는 말없이 그저 하늘을 바라봐요. 베가펑크는 지치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해줘요. 그러니까 너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도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않았을 거야. 쿠마의 관심을 끌었던 그 밀짚모자 루피가 바로 태양신 니카 자신이라는 것을. 보니는 말문이 막혀요. 뭐라고요? 베가펑크는 계속 말해요. 쿠마가 옳았어. 버스터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 세상에는 그를 수세기 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어. 버스터콜은 니카 같은 사람에게는 사소한 문제일 뿐이고 이제 태양신의 동맹들이 나타날 시간이야. 에그헤드 섬 북동쪽 해안으로 장면이 바뀌고 해군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해요. 그들은 해적기를 알아봐요. 아마 역사 시간에 배웠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해적단이 100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여기 있어요. 배는 속도를 늦추지 않아요. 해군 전함들을 향해 돌진하며 순전히 거대한 덩치로 그들을 박살낼 준비가 되어 있죠. 당황한 해군 사령관은 부하들에게 신참들에게 발포하라고 명령해요. 하지만 거병 해적단에 맞서 포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공동선장인 도리와 부록이에요. 그들은 밀짚모자 루피를 데리러 왔어요. 해군들은 쏴, 젠장 왜 거병 해적단이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소리쳐요. 그러자 거인들은 최고의 대답을 하죠. 부록이는 도리, 저들을 봐. 왜 우리가 여기 있냐고 묻잖아. 라고 말하고 도리는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군.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 그렇지 부록이? 라고 대답해요. 그러자 부록이는 우린 너 때문에 왔다 밀짚모자 라고 외치고 도리는 태양신 이라고 마무리해요. 오 세상에 정말 만족스러운 하이프 에피소드네요. 원피스. 모든 버스터콜에는 항상 우호적인 거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파시피스타들과 거인들 사이에서 해군들은 이 버스터콜에 쓸 배가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억하시나요? 샹크스가 키드를 쓰러뜨린 후 마지막으로 그들을 봤을 때 말이죠. 도리와 브로기는 매복해서 나머지 키드 해적단을 처리했어요. 키드가 엘바프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것 자체에 화가 나서요. 그 후 그들은 샹크스와 이야기했을 거예요. 샹크스는 아마 루피 그 녀석 악마의 열매를 각성했어. 이제 니카야 라고 말했을 테고 그들은 니카 우리 다 그를 알지 라고 했을 거예요. 전에는 아무도 니카를 몰랐지만 이제는 모두가 알죠. 조이보이는 아마 거인이거나 버커니어족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인들이 그를 아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리틀가든에서 깨달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오, 저 고무 같은 특성 니카의 열매랑 똑같잖아.
하지만 각성 확인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엘바프로 가는 다리가 될 거예요. 다음 큰 아크에서는 엘바프의 왕자 로키를 보게 될 거예요. 사울도 아마 거기 있을 거고요. 불꽃에 새겨진 난자, 그들이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로 이끌어줄 난자요. 여러분, 이게 최종 사가예요.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에게 얼마나 큰 파워업인가요? 거인 군대, 셀 수 없는 버커니어 클론들, 그리고 전설적인 거대 로봇까지. 에그헤드는 그저 거대한 파워업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베가펑크예요. 루피는 센토마루에게 할아버지를 섬에서 데리고 나가겠다고 약속했었죠. 이제 그가 심하게 다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게 1140화, 보니의 클론 지휘, 루피의 기어 5, 그리고 거인들의 등장은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베가펑크는 심각한 상태예요. 이 요약이 여러분을 흥분시켰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아래에 1141이라고 댓글을 달아 더 많은 원피스 팬들에게 퍼뜨려주세요. 다음 편이 빨리 나올 거예요. 구독해서 하이프를 계속 이어가시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